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287호에 게재된 떠오르는 공중 디스플레이, 비접촉 니즈로 사회 실장의 시작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5호로 32에서 51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파트 1은 총론으로 공중 디스플레이 기술의 사회적 구현이 코로나19로 인한 비접촉 니즈에 힘입어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터치 패널의 대체가 표면화되고 있지만 차량 탑재나 전자 게시판 등 다른 용도로의 확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나 좁은 시야각 등 보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이 사실로 향후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비용 상승에 상응하는 공중 영상이 가진 가치의 제공일 것입니다. 올 2월에 세븐일레븐 재팬이 도쿄의 6개 점포에서 실증 실험을 개시한 공중 디스플레이 기술이 탑재된 캐시리스 셀프 계산대 디지포스에 채택된 공중 결상용 광학 소자 아스카 3D 플레이트 개발자인 아스칸에서 오츠보시는 광학 소자, 시스템 설계, 비용 등의 구성 요소들이 갖춰지게 되면서 드디어 사회 구현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수평적 전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가 공중 디스플레이 기술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아스카네에서 입사한 2011년 이후 전시회에 다수 출품의 이슈는 되었지만 사회 구현은 추진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일변시킨 것이 코로나19 대책으로 갑자기 형성된 비접촉에 대한 니즈로 2020년 후반부터 공공시설이나 병원, 점포의 접수 단말기, 은행의 ATM 등에서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중 디스플레이 기술을 오랜 기간 연구하고 있는 도쿄대학 공학부 전자정보공학과 나에무라 교수는 비접촉이라고 해도 특성이 안심과 안전으로 이어진 것이 돌파구로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공중 디스플레이 매력은 비접촉 인터페이스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공중에 실제 영상을 디스플레이한다는 놀라움과 임팩트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일본 인쇄정보 이노베이션 사업부의 오타카 씨는 현재 점포에서의 단말기로 대규모 안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 외에도 자동 판매기 제조사, 미술관 등을 포함해 거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공중 디스플레이는 공중의 영상을 표시하는 기술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나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업 제품으로서 폭넓게 용도를 확대할 수 있는 기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공중 디스플레이 기술의 1인자인 우츠노미야 대학의 야마모토 교수에 따르면 공중 인터페이스나 전자 게시판과 같은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5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영상에 맨손으로 직접 접촉할 수 있다. 두 번째, 어떤 관찰 위치에서도 같은 위치의 영상이 있다. 세 번째, 특수한 안경 등을 사용하지 않고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 네 번째, 안전하다. 다섯 번째,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등의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유일하게 만족시키는 것이 아스카 3D 플레이트 등 수동형 광학 소자를 사용하는 타입으로, 기본적으로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영상광을 광학 소자를 통해 공중에 결상시킵니다. 수동형 광학 소자에는 주로 4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스카 3D 플레이트의 이면 직교 리플렉터, 두 번째가 정보통신연구기구 NICT 발 벤처기업인 페리티 이노베이션즈가 제공하는 페리티 미라의 이면 코너 리플렉터 어레이, 세 번째가 입사 강도 방향으로 빛을 반사시키는 제기성 반사 기술을 사용하는 타입, 그리고 네 번째가 파이오니아가 개발한 기술을 계승한 벤처기업 라이트 앤 임자크가 제공하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방식이며, 각 방식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 일본이 독주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중국에서 채택된 사례가 일부 있지만 많은 기업이 진출하여 경쟁하는 나라는 일본 이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 수동형 광학 소자를 사용해 영상을 공중에 표시하는 것만이라면 어렵지 않으나 공업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을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포스를 포함하여 공중 디스플레이 시스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간다공업의 호리타 이사는 처음에는 산하에서는 이런 것은 팔리지 않는다고 혹평을 받았으나 시스템을 개발해 영상의 어두움과 흐림이 개선되자 그 평가가 바뀌었는데, 단순히 액정 디스플레이와 조합하는 것만이 아닌 색다른 매력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맥셀은 2021년 12월 공중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한 공간 영상 맨머신 인터페이스 AFMI를 개발하여 편성 가능한 AFMI 유닛을 같은 해 2월부터 양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FMI는 아스카 3D 플레이트를 채택한 시스템으로 독자적인 광학 설계를 통해 공중 영상의 휘도가 4,000에서 6,000 칸델라로 높은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휘도는 2021년 말 발매된 아이패드 제9세대의 최대 휘도보다 약 10배가 높습니다. 이것을 실현한 곳은 액정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재팬 디스플레이로 형광판을 생산하는 일본 화약과의 협업을 통해 맥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공중 디스플레이 전용 영상광원 LLIS입니다. LLIS는 영상광을 임의의 방향으로 이끄는 제어 기술을 베이스로 한 광원으로 백라이트 부분에 독자적인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시장 조사 회사인 후지경제는 2020년 12월에 공중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시장에 대한 예측을 발표했는데 아스카 3D 플레이트를 포함한 주요 광학 소재에 대한 2025년의 출하 규모가 2019년 대비 21.4배 확대된 7,260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전망치에 대한 견해는 엇갈리지만 공중 디스플레이 시장을 점치는 최대 포인트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었을 때 이것이 일회성 붐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정착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현재 공중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코스트는 향후 광학 소재의 양산화가 추진된다면 낮아지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십만원 수준으로 매우 비쌉니다만 제기성 반사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접촉 입력 인터페이스의 용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감염 대책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세븐일레븐 재팬의 디지털 포스는 터치 패널에 달린 기존의 셀프 계산대에 비해 부피가 약 30% 작다는 공간 절약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공간의 유효 이용은 매우 중요한데 빈 공간에 다른 상품을 진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포스를 통해 새로운 점포의 레이아웃을 개척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 자동차 백미러 시장 점유율 선두인 무라가미 카이메이도 등이 개발하고 있는 화장실 비대의 리모컨용 비접촉 인터페이스는 청결감을 유저에게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중 디스플레이 기술은 공장이나 병원 수술실, 부엌 등 손이 더러워지거나 찾게 되는 현장용 단말기로서의 채택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놀라움이나 외형적 임팩트와 같은 시각 효과는 업무용 게임 단말기, 자동 판매기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게임 단말기에서는 공중 조작을 활용한 새로운 놀이법이 개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파스 알파인과 우츠노미야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해 올 1월에 발표한 스텔스 공중 인터페이스는 놀라움과 함께 제품 등의 디자인의 자유도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프스 알파인 등은 공중 디스플레이에 가식 인쇄라고 하는 기술을 조합해서 일견 나무별 무늬의 벽밖에 보이지 않는 장소에 시스템을 매립하여 공중 입력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관점에서 마이너스 요인이었던 물리적인 입력 버튼을 없앤 것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스텔스 공중 인터페이스의 최대 포인트는 디스플레이의 영상이 가식 인쇄 시트를 투과해 공중에 표시되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프스 알파인은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가식 인쇄 시트에 광학적인 특수 가공을 실시하여 실현했으며 가식의 종류에 따라 공중 영상의 색이나 밝기 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 비접촉 입력 외에도 아이디어에 따라 다양한 용도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차량용 기기들을 개발 판매하는 유피테르는 2021년 12월 공중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한 개인용 단말기 LVR01을 2,000대 한정으로 발매했습니다. 유피테르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캐릭터 기리시마 레이가 공중에서 움직이거나 대화할 수 있는 등 자택에서 즐기기 위한 단말기라고 합니다. 맥셀도 올해 개인용 단말기인 메타버스 이미지 디스플레이를 발매할 예정인데 스마트폰이나 PC에 접촉해서 공중에 나타나는 캐릭터와 대화를 하거나 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 상대의 얼굴 등을 공중 영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두 가지 공중의 영상이 나타나 이를 실제로 만질 수 있다는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의 사례이며 공중 디스플레이에는 복수의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 물리적 공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VR 가상현실용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의 상대가 되는 기술로서 메타버스의 새로운 핵심 기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VR 기술을 오랜 기간 연구하고 있는 전기통신대학 대학원의 고이즈미 교수는 전망합니다. 전자 게시판도 바로 아이디어가 중요한 세계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상품을 공중 영상으로 장식하여 디스플레이하거나 대형 공중 영상으로 관람객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미쓰비시 전기는 2016년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56인치의 공중 영상 시스템을 시작한 적이 있는데 대형 제기성 반사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차량 용도의 경우에는 아직 실험 단계이지만 자동차 회사들의 관심은 높아서 운전자가 센터 콘솔을 보지 않아도 손 근처의 공중 인터페이스로 조작할 수 있거나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떠한 경계태세를 공중에 표시하는 등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이외에도 향후 완전 자율주행화된 차내 공간에서의 이용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중 디스플레이 기술은 이제 막 시장이 구축되었고 앞에서 지적한 코스트 외에도 보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중 영상의 흐림이나 고스트 현상 저감 등의 품질 개선과 영상 품질의 평가 기준 부재 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매력을 추구하는 노력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실제로 광학 설계 연구 등을 통해 공중 영상 표현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한 개발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간 사이니지 사업 등을 추진하는 벤처기업 스페셜은 3D 영상을 공중에 표시해 입체로 볼 수 있는 장치 스페셜을 개발했습니다. 아스카 3D 플레이트를 사용한 공중 디스플레이 장치이지만 디스플레이의 통상적인 HD가 아닌 맨눈으로 입체로 볼 수 있는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공중 영상을 3D화했습니다. 그리고 공중 영상이 보이는 부분 아래에 장치의 외장으로서 무대와 같은 공간을 만들어 캐릭터의 3D 모델을 공중에 띄웠을 때 마치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영상 품질의 좋고 나쁨은 일목요연하여 이것이 직접적인 경쟁력이 됩니다.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광학 설계, 정밀 가공, 고기능 재료 등의 기술로 현재 이러한 기술에 강한 일본 기업들이 독주하고 있으며 일본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산업 분야로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향후의 산업 발전을 고려했을 때 공중 디스플레이어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중에 표시된 영상의 품질에 대한 성능 평가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각 기업들이 휘도가 당사 제품 대기 50% 향상 등과 같은 품질 개선을 어필하고 있는 상태이며 다른 전자기기처럼 스펙을 기반으로 품질을 비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야마모토 교수를 프로젝트 리더로 공중 디스플레이 기술의 국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내에 워킹그룹을 마련하여 표준화를 논의하고 이를 국제전기표준회의에서 전자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국제규격을 책정하는 IEC TC110에 제안함으로써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중 영상의 휘도나 부유 거리 등에 대해 어디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등 측정 방법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2020년 5월에는 공중 디스플레이의 정의 및 기술 개요 등을 정리한 테크니컬 레포트를 IEC를 통해 발행했습니다. 2009년 5월에는 국제 표준화 프로세스의 신업무 항목 제안이 인정되어 표준화의 초기 단계인 예비 업무 항목을 마쳤으며 MP의 공중 영상의 품질이나 부상거리 측정법에 대해 제안하여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중 영상의 중앙 및 4개의 모서리 등을 포함한 9개 점의 3차원 위치 측정 방법, 부상거리, 휘도, 균열선 등에 대한 표준이 결정이 되면 5년 이내에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e.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양자 컴퓨터의 최신 동향, 기대와 위기감이 높아지는 이유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